알짜 회사라고 하는 두산 밥캣을 다른 계열사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주주 반발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두산그룹의 박씨 일가가 네. 정말 다른 소액주주들의 등을 제대로 치고 있는데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뭐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국적으로는 예.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그 충실 의무, 성실 의무 다 위반이거든 이게. 종국적으로는.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두산그룹의 최고 정점엔 주두산이 있죠. 주두산. 이게 네.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고 자회사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러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에너지하고 어빌러티를 합친 옛날 두산 중공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원자력 부품도 만들고 뭐 두산 중공업이 이름 바꾼 게 두산 에너빌러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두산 에너빌러티의 자회사 그러니까 주 두산에서 보면 손자 회사로 두산 밥캣이 있는 겁니다. 두산 밥캣은 밥을 만드는 건 아니죠? 밥캣. 어떤 회사입니까? 썰렁한 유머였습니다만 이제 미국 회사 밥캣을 예. 두산이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크레인 불도저 만드는 회사예요. 중장비 회사다. 중장비 만드는 회사로 두산 밥캣. 밥캣을 주 두산 입장에서는 손자 회사로 두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 주 두산의 자회사로 또 예. 두산 로보틱스라고 최근에 상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핫한 회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새 예, 로봇 예. 테마주로 예. 작년에 상장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높죠. 예. 그러니까 원래 두산에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는 그 대략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그냥 5조 원 왔다 갔다. 오. 두산 밥캣도 네. 시총 5조 원 정도 비슷비슷했어요. 시총이. 야, 괜찮네요. 그런데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네. 두산 밥캣은 연 매출이 한 10조 정도 나는 회사예요. 어이구. 매출이 네. 많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1조 3,900억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조 4천억 정도 버는 회사예요. 알짜 회사네요. 알짜 회사죠. 예.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얼마냐? 1년 매출 500억 정도 하고 이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안 나고 한 200억 적자 보는 회사예요. 다만 앞으로 로봇이 유망하다고 하니까 주가가 부양된 거고 제가 보기엔 그것만 갖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요. 일단 그렇게 그냥 해서 가능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작전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그래요? 좀 있지 않을까. 김용남 전 의원의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판단에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시총 아니 매출이 500억이에요. 1년 매출이. 근데 그마저도 적자가 한 200억 가까이 적자가 나요. 그런 그런 회사가 시총이 5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PDR이라고 그래갖고 뭐 드림 꿈에 비례한다 주가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말 PDR이 높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봇 세상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로봇이 뭐 유망하다고 하니까 뭐 플러스 알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만은 설명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산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계열사인 두산 밥캣을 에너빌리티를 일단 인적 분할을 합니다. 여기 조금 인적 분할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인적 분할하고 이렇게 하는 합병하는 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말씀만 들어보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게 명분은 뭐냐? 야 로봇하고 중장비하고 비슷하잖아. 이렇게 팔도 뭐 이렇게 불도저 팔도 로봇 팔 비슷하게. 그렇죠. 그냥 그게 다예요. 설명은. 아니 중공업에 중장비 회사가 있는 게 이상해요?
뭐 그것도 그쪽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냥 여기 있어도 그만 저기 있어도 예, 그만이에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네. 주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한 3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밥켓의 밥켓의 지분을 40%좀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네. 두산 밥켓에 대해서 주 두산은 대략 14% 정도의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네. 손자회사.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산 밥켓이 작년에 한 1조 4천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화끈하게 주주 배당을 1조로 하자. 그러면 1조 배당을 여기서 하면 이거의 지분을 40% 넘게 갖고 있는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에 네. 뭐 한 4천 몇백억이 배당이 될 거고 아하, 그렇죠. 또 거기서 지분에 주 따라서 두산으로 올라가는 거에 예. 올라가는 과정에서 30%가 예.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 대략 한 400억 정도가 주 두산에 배당이 될 그렇네요. 수 있는 구조죠. 네, 지분으로 보면. 네. 네. 근데 주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70% 가까이 갖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상장한 거니까 네, 네. 68%인가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를 쪼개고 합치는 과정에서 이게 주식 교환하고 뭐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두산 밥켓에 대해서 주 두산 네. 내 지분율이 대략 42%, 오. 44% 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옮겨간 이후에는 만약에 두산 밥켓이 1조 배당을 한다고 하면 4천 한 2, 300억 원은 최종적으로 주 두산까지 두산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4배나 더 받을 수 있네. 4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예. 근데 주 두산의 최대 주주는 누구예요? 박씨 일가지. 이거 홀딩 컴퍼니 주식만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네. 재벌 오너들은. 그렇죠. 이것만 들고 있으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지배하니까. 있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주 두산의 네. 최대 주주들은 그야말로 아.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면 두산 밖에선 1조 4천억씩 버는 회사야 1년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보틱스는 1년에 200억 까먹는 까먹는 회사고 회사인데. 이거 70% 가까이 지분 들고 있어봤자 돈 안 돼요 이거는. 네. 로버트가 언제 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아하. 하지만 그렇죠. 정말 알짜배기 회사 밥켓을 로보틱스에 갖다 네. 붙이면 그냥 그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상장 회사예요. 두산 밥켓도 상장돼 상장회사, 있고 예.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장돼 그렇네요. 있어요. 그러면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하고 밥켓의 주주들은 뭐가 되냐고. 그냥 뺏기는 건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야, 이렇게 옮김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박씨 일가가 말씀하신 대주주 빼고는 너무 이게 박탈감이 느낄 그냥 수밖에 다 뺏기는 없겠네요. 거. 눈 예. 벌건이 뜨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박씨 일가의 주장은 뭐냐? 예. 시가가 비슷하잖아. 두 회사가. 시총이 그런데 밥켓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는 아하. 주가고 주가 누르는 거는 경영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쉬운 일이에요. 배당 안 주면 돼. 그리고 자사주 매입소가 안 하면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회사 주식 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맞아요. 배당도 안 주고 주식 수도 안 줄어들고. 예. 그럼 주가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음흠. 밥켓의 주가는 실질적인 가치보다 어마어마하게 싸게 눌려 눌려 있는 주가고 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실질 가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기엔 뭐 어느 정도? 수십 배 이상 수십 배요? 뻥튀기가 되어 있는 아하. 회사고 야. 이거를 그냥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하다고 그것도 네. 49대 51인가 그래요. 음. 로보틱스가 평가를 더 받아. 이렇게 합친다는 게 이렇게 그냥 지금 시가로 주식을 교환한다는 게 이게 페어한 거래냐?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 회사 주식은 안 갖고 있어요. 원래 두산은 네.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엉망인 회사예요. 아, 근데 그렇게 문제는 평가하셨군요. 그렇게 예. 거버넌스가 엉망인 회사가 대부분이지. 우리나라 회사는 뭐 재벌 기업 대부분 다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지적해 주셨죠, 아, 그동안. 네. 거버넌스 문제. 두산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만 네. 테턴 캐피탈인가? 외국계 기관인데 네. 테턴 캐피탈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서 두산 밥캣의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었나 봐요. 아하. 화나겠는데요? 이 회사의 션 브라운 이사라는 그 이 캐피탈의 네. 그 임원분이 네. 포럼에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아. 이 두산의 발표 이후에 션 브라운 테톤 캐피탈 이사. 테톤 예, 캐피탈이죠. 테톤. 예, 테톤. 맞네요. 테톤 캐피탈의 네. 션 브라운 이사가 아하. 그 포럼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날강도 짓이다. 이건 정말 두산의 발표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 두산 밥캣의 주식을 장내에서 다 팔아버렸다.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하.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사가 대문짝하게 그래요?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외국인들이 이게 볼 나라 때는-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 지금. 아니 그 외국 사람들이 이런 네.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한국의 자본시장이 저렇게 후진적이었냐? 그렇네요. 저게 가능해? 근데 예.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 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예. 처음 접한 사람은 한국 관련 아. 그 주식을 그 전에는 투자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거 많이 당했다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아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도 이 비슷한 맞아요, 거래고 맞아요. 예. 이런 일이 많아요. 뭐 교환 한화도 비율. 지금 하고 있고 하나그룹도 하나 하고 저번에 있고. 말씀하셨던 그 그런데 부분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게 왜 안 고쳐지고 다 이 짓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짓들을 해도 아무 일 아무 없이 일도 이렇게 없죠. 떵떵거리고 잘 사나? 하하. 션 브라운 이사가 이런 말도 했네요. 적정 가치가 두산 밥겟이 15조 원, 두산 오브틱스는 0.7조.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맞아요. 그 얘기도 예, 있어요. 이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적정하게 가치를 평가한다면 몇 지금 배 차이예요, 이게? 그 두산 밥켓이 이 발표 전에 5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어서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더 떨어졌을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형편없는 주식하고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외국인도 없죠. 떠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적정 그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 15조 원 정도 네, 평가가 돼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산업이 아무리 미래가 밝다고 해도 7천억 정도로 네. 평가하는 게 맞다. 하하. 그런데 15조하고 7천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오히려 로보틱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서 주식을 교환해 준다고 하니 네. 외국 사람이 보기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국은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냐? 깜짝 놀라겠네요. 깜짝 놀라고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뭐 9월에 다다음 달에 주주총회가 있다고 하네요. 네. 보니까 국민연금의 두산밥켓 지분율이 7.22%다라고 나오고 있고 최대 주주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다. 2대 주주인 거죠. 2대 주주. 외국인 지분율이 38.12%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외신에까지 알려지고 또 이 두산 이 상황에 있어서 개인 투자, 개미들도 많이 좀 화가 나 있다. 이게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 정말 지면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큰 기사로 났어요. 하하. 아유 이런 나라 망신이 없어요 정말. 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속 저희가 매주마다 한번 체크를 계속 해봐야겠네요. 어떻게 아니 되는지. 근데 매주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난주는 우리가 한화 하나 얘기했죠. 매주 생겨. 미치겠어요 저도 진짜. 어떻게 이런 소재거리가 매주 생기는 나라야 이게.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지금 오늘 뭐 코스피 시장도 별로 이제 안 좋아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간밤에 어제 안 좋아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이러다 아니, 근데 보니까 주식 투자자 시장이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네네. 출렁거리는 게 당연히 뭐 주식 시장의 원래 생리니까 그럴 수 네.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지. 한국 주식은 오를 틈이 없어요. 왜냐면 오를 틈을 안 줘. 이 사람들이 하도 이런 이상한 짓들을 계속 하니까 예. 누가 한국 주식을 사겠냐고. 참. 지금 두산 바켓이 원래 미국 회사였던 것을 두산이 인수했기 때문에 네.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네요. 갖고 있던 예. 외국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 38%의 외국 투자자들은 절대 이제는 한국 주식 안 사요. 그렇겠다. 학을 떼겠네. 진짜. 학을 뛰는 거지 진짜. 야, 이래저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자본 시장 미래가 어둡게 될 것 같습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예. 뭐 대부분 다 재벌 기업 일가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구조를 짜고 앉아서 그냥 몇 조 원씩 횡재를 하려고 하는 두산그룹의 박씨 일가는 네. 나라 망신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저는 진짜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세게 또 말씀해 아니 주시는데. 이완용만 매국노가 아니에요. 예. 이게 나라 망신시키고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몇 조 원씩 벌어. 사실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게 나라 팔아먹는 거지 뭐예요. 매국노 집안이에요 정말. 김영남 의원께서는 화가 좀 많이 나셨습니다. 이 예뻐질 거예님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데 뭐라고 썼냐면 홍콩인 우리 신랑이 한국 주식 절대 안 사는 이유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그 정도로 하하 그래요. 엄인기님께서 항상 시원시원한 김영남 전 의원의 앞날이 크게 기대됩니다. 이렇게도 응원하고 계시고요. 예, 정치 얘기도 그렇지만 경제 얘기 또 앞으로의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목요일 오전 10시 항상 오셔서 김용남 의원과 함께 정치와 경제 근데 문제는 두말 정치 얘기할 때도 열이 받지만 경제 얘기할 때 훨씬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치보다 경제 얘기할 때 더 열받아?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 뉴스 시사를 좀 많이 다루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의 문제점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경제는 그것만큼 많이 또 회자가 되지 않고 남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 뭐 수만 비교해 봐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과 비교해 보면은 더 적잖아요. 경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이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성은 떨어지지만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것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종국적으로 말아먹는 일이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김영남 전 의원과 이렇게 열을 내가면서 화를 내가면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뭐가 터질라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도 정치와 경제 얘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